네, 추석 당일입니다. 명절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십니까? 기다렸던 연휴인 만큼 반갑기도 하지만 마음 건강, 몸 건강을 생각하면 마냥 반가울 수만은 없는 게 또 명절입니다. 안전하고 건강한 명절 보내는 방법, 김원석 의정부 을지대학교 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살펴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예. 자, 명절하면 음식들이 맛은 있습니다만 칼로리가 어마어마하죠. 평소에 잘 못 챙겨 드시는 분들이 명절 며칠 좀 잘 먹으면 어때? 이렇게 좀 항변하실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습니까? 맞는 말도 있을 수는 예. 있는데요. 기본적으로 어쨌든 칼로리가 높은 건 사실입니다. 특히나 명절 같은 경우 과식도 하시기가 쉽고 아무래도 그렇죠. 많이 드시다 보면 예. 칼로리가 높은 음식들을 섭취하게 되는데요. 특히 명절 음식들은 송편만 하더라도 이제 밥 한 공기 정도 열량 이상 될 정도로 몇 개 집어먹으면 밥 한 네, 공기. 그래서 고칼로리라서 예. 아무래도 살이 찌기가 쉽고 또 생각지도 않게 체중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. 예. 설에는 이제 떡국을 먹는데 떡국은 이제 탄수화물도 들어가고 고기도 들어가고 그래서 좀 부담스러운데 이게 좀 핑계인가요? 그 추석은 토란국을 먹잖아요. 좀 건강한 음식들이 그래도 추석에는 있지 않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네, 있을 것 네. 같은데 맞습니까? 토란국 같은 경우 이제 토란이 말 그대로 땅에서 있는 계란 뭐 이런 예. 뜻인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좋은 효과들이 있고요. 특히 추석 음식은 이제 기름진 것들이 많기 때문에 관련해서 뭐 위장이나 콩팥들을 좀 보호하는 효과들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예. 얼마 전에 저도 그 선물이 들어와서 이제 홍시 가을에 이제 홍시 선물 많이 하잖아요. 감이 그렇게 또 몸에 좋다는 얘기도 있던데. 네, 그렇죠. 뭐 좋은 면들도 있는데요. 예. 이제 흔히들 이제 생각하시는 거가 칼로리가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뭐 낮지 배나 않나?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사실 엄밀히 얘기했을 때는 뭐 한 100g당으로 계산했을 때 다 50kcal 정도 내외로 사실 뭐 이렇게 칼로리 자체는 특별히 낮은 음식은 아닙니다. 과일이라고 해서 낮진 않다. 네, 그리고 과일은 이제 혈당을 빨리 올리기 때문에 많이 드시면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. 예. 연휴가 좀 길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어른들은 만나면 이렇게 놀 게 마땅치 않기 때문에 해가 지고 나면 이제 한잔 하십니다. 보통은 밥 드시면서 드시는 분들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주당이거나 술을 많이 먹지는 않습니다만 술은 좀 빈속에 먹어야 맛있다는 분들도 저같이 있고 네. 어떤 게 맞습니까? 근데 술을 이제 빈속에 드시면 예. 아무래도 이제 배가 고프니까 좀 빨리 드시기도 하고요. 많이 먹게 되는 예, 그리고 간에서 이제 해독을 하는데도 조금 속도가 늦기 때문에 네. 아무래도 안주를 조금 드시고, 그러니까 식사를 좀 하시거나 이러고 나서 이제 반주로 곁들이시는 게 좀 네.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연휴가 기니까 오늘 먹었는데 이제 가족들이 헤어지려면 좀 며칠 남았잖아요. 네. 일어나서 이제 점심 먹으면서 해장한다고 또 해장술을 드시는데 이건 안 좋지 않을까요? 그렇죠. 예, 해장술은 보통 우리가 알코올 중독을 이제 진단할 때 오. 해장술을 먹는지가 기준이 될 정도로 와. 사실 굉장히 나쁜 습관인 것도 맞고요. 예. 또 아세트알데히드라고 이제 보통 에탄올이, 그러니까 네. 알코올이 분해가 돼서 나타나는 성분 같은 경우가 이제 있는데 그것도 조금 높이는 면이 있어서 해장술은 어쨌든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예. 저는 뭐 아나운서 하면서 이제 직업 특성상 연휴를 다 쉬지 못하고 이렇게 오늘 같은 날 하루 나와서 일을 하기 네. 때문에 소위 말하는 그 명절 증후군이 휴가 증후군보다는 좀 적은 편인데 이제 요맘때 되면은 5일 연휴가 이제 하루 남았어 막 그래서 벌써 이제 불안감을 호소하는 네. 분들 이미 시작됐을 것 같은데 증후군을 의심해 볼 만한 증상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보통 이제 명절 증후군이라고 하면 이제 보통 그 생활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예전이랑 달리 그러니까 일상생활과 좀 달라지면서 나타나는 피로감들을 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. 예. 피로도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. 예. 그 외에 뭐 두통이라든지 소화가 잘 안 된다거나 뭐 우울감이나 뭐 심지어는 호흡곤란 같은 것들도 명절 증후군의 증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. 예. 자, 그렇다면 명절 증후군을 조금 현명하게 넘길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살펴볼 텐데 일단 장거리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여기저기 결립니다. 막 근육통도 오는 것 같고 어깨도 아프고 실제로 그런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죠. 그렇죠. 예, 저도 이제 예전에 제 고향 이렇게 방문하는 동안에 한 12시간 이상 운전을 해본 적도 있는데요. 발목이 그렇게 전 아프더라고요. 예. 보통 이렇게 그렇게 오래 같은 자세로 그것도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이제 오래 계시다 보면 아무래도 그것 때문에 통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유발이 되죠. 예. 그래서 보통 그런 것들을 조금 피할 수 있는 거가 사실은 뭐 스트레칭을 좀 한다거나 네. 아니면 이제 한 2~5시간 정도 운전을 하셨으면 꼭 한 20분 정도 휴식 시간을 가지신다거나 특히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그 운전할
진행하실 때 한 100도 정도 이하로 이렇게 유지하시는 거가 좋을 것 같습니다. 부모님들이 이제 같이 사시는 분들은 제사를 안 지내더라도 뭐 형제들, 이제 조카들, 아이들이 오면은 삼시세끼를 차리셔야 되고 혼자 다 할 수 없어서 이제 가족들이 동원이 되는데 그 설거지라는 게 사실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. 은근히 손목에 그 무리가 많이 가거든요. 여성분들이 터널 증후군 못지않게 명절에 손목 증후군 많이 호소하던데. 그렇죠. 그게 이제 평상시보다 훨씬 더 많은 또 그러니까 노동이죠. 그렇죠. 가사 노동을 하시게 되고 예. 이러니까 그것 때문에 좀 그러신 면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. 다만 이제 그걸 피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하루 이틀 정도만 휴식을 취하셔도 보통은 이제 좀 회복이 되실 텐데 예. 그렇지 않은 경우들은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. 예를 들면 좀 팔이 저린다거나 예. 타는 듯한 통증이 있다거나 아니면 이제 오랫동안 계시다가 주무셨는데도 통증 때문에 깨신다거나 이런 정도의 상황이라면 손목 터널 증후군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의심하시고 그건 후유증이 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병원 진료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중에 상식이 있는데 하루를 많이 먹었으면은 최소한 그 하루 동안 먹은 걸 24시간 이내에 뭐 운동을 하든 뭐 하든 이렇게 소비하면은 살이 덜 찐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. 네. 그럼 명절 동안 한 닷새 먹어서 한 3, 4kg 찐 살을 하루에는 안 될 거고 한 보름, 한 달 안에 빼버리면은 좀 건강에 무리는 없겠죠.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.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보통 많이 먹게 되면 이제 남는 칼로리가 보통 간에서 이제 글라이코겐이라고 해서 그 비율이 좀 높아졌다가 차츰 한 2주 정도에 걸쳐서 이제 지방으로 축적되는 과정을 겪거든요. 천천히 축적이 네, 되네요.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지방으로 다 축적이 된 상황에서 살을 빼려고 하는 것보다는 예. 아무래도 그 전에 조치를 취하면 좀 나을 것 같습니다. 예. 오늘 뭐 아쉬움으로 이 저녁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 이미 이제 서울로 다시 돌아오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내일 하루 정도는 좀 충분히 쉬어줘야 다음날 일하는데 무리가 없겠죠, 확실히? 네, 그렇죠. 그러니까 명절 증후군이라는 게 결국은 일상의 우리 일반적인 생활 패턴이랑 다른 패턴을 유지했던 것 때문에 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다시 복귀하시기 전에 하루 정도는 좀 유지를 하시면서 이전의 생활 패턴이랑 비슷하게 유지를 하시고 또 가능하다면 가벼운 산책 같은 것들을 하시면 훨씬 더 피로감이나 이런 게 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예. 할까 말까 망설이면은 하라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. 먹을까 말까 망설이지 마시고 드시고요. 빨리 드시고 다음 주에 또 일상에 복귀해서 열심히 또 운동하셔서 빼시면 건강에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. 네. 명절 잘 보내시고요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예. 의정부 을지대학교 병원 가정의학과 김원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.